대한민국은 현재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서 자유주의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거하려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이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인데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죠.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이지만,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를 반사회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반대하는 것은 사회 자체가 아니라 개인을 질식시키는 집단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계급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정치적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유는 국가나 다른 사람의 강제나 간섭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요.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생각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죠. 생각은 표현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사람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판을 중시하고, 따라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과 5.18 왜곡처벌법을 반대하는 것이죠. 비판은 관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관용을 중시하는데요. 국가의 관용은 다원적인 사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아니죠. 종교적 근본주의, 파시즘, 인종주의, 테러리즘, 공산주의 같이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생각이나 행동까지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관용의 덕이 실천되지 않는 것은 편협하고 융통성이 없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지식과 합리성의 보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유재산 제도는 자유의 토대가 되는데요. 무엇인가가 나만의 소유라는 사실은 개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개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노예는 재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은 노예와 자유로운 개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타고난 재주와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을 때 개인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가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포인트는 바로 사유재산 제도인데요. 사회주의는 사유재산권을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가 무상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를 착취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주장하는데요. 사유재산 제도를 자유의 토대라고 보는 자유주의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이죠.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부동산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핵심인 부동산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주의는 계획경제를 반대하고 시장경제를 선호하는데요. 시장은 개인의 욕구를 다른 사람들의 생산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들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굽힐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윤리와 예의를 갖춘 시민이 형성되는 것이죠. 시장은 야만적인 욕구를 가진 개인들의 싸움터가 아니라
개인들을 더욱더 사회적으로 만드는 사회제도인 겁니다. 자유주의는 정부의 계획 경제를 배척하는데요. 정치인과 관료들이 시장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시장 경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시장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계획보다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정치인과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 시장 경제를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법치주의, 그러니까 법의 지배인데요. 특히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입헌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법의 지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독립된 사법부에 의해서 구제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먼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헝가리와 폴란드의 집권 세력이 그랬고 문재인 정권도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치에 오염된 김명수의 대법원입니다. 다수의 의사를 우선하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수의 의사로 소수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국민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이러한 다수의 횡포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법의 지배, 그 중에서도 입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는 헌법을 위반한 법률을 무효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헌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입헌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되죠. 반면에 사회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헌법이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수의 의사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제한 없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는 자유를 가장 우선하지만 그렇다고 평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주의는 법적 평등, 정치적 평등,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데요. 다만 경제적 평등에 대해서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개인의 창의적인 노력을 질식시킬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가 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빈부의 양극화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고 결국 자유주의가 위협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빈부의 양극화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원 판사를 진영 인사들로 채우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서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요직에 배치해서 수사기관까지 장악했죠.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장악한 이유는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이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치주의를 무력화시켜야 자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법치주의가 무력화되고 자유주의가 무너지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유주의를 지키는 자유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